임신과 출산은 결혼하신 부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아이의 탄생과 또 성장은 그야말로 하나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신비롭고 경이롭죠.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무척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방에서 보는 이 불임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3,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큰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기질적인 이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검사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불임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능적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에서 보통 다루는 분야는 이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무척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이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그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 보통 정자 수와 또 정자의 활동성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또 난소, 나팔관, 또 자궁의 이상이 있는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 산부인과적인 치료, 또 비뇨기과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고요. 그런데 저희 한방에서 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기능적 이상, 즉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자 수와 또 활동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왜 그러면 정자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또 수가 감소할까를 지켜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또 한방적으로 굉장히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가장 많은 빈도가 스트레스죠.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면 어떤 그 정자의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기능 감퇴라든지 이런 게 따라오시기 때문에 불임에 있어서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한방에서 말하는 또 정자나 정력, 이쪽 계통은 오장육부 중에 신장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신장은 인체에서 우물에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물의 물로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그럼 우물의 물이 왜 이상이 올까? 잘 상기를 해보시면 가뭄이 바짝 들어도 우물의 물이 마르고요. 그 다음에 날씨는 뭐 전혀 멀쩡한데 우물 자체에 물이 고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가 스트레스로 볼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그 화로 신장의 기능이 좋지 못해지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심한 과로나 아니면은 또 이 밤을 새서 일하시는 그런 경우, 낮과 밤을 바꿔서 일하시는 경우, 이런 과로가 더 심해지시면 신장 기능에 좀 문제가 오시기 때문에 어떤 불임의 중요한 단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이런 계통을 한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에 여성 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아기집을 자궁이라고 하죠. 자궁은 주로 우리가 정자를 씨앗에 비유를 하면 자궁은 밭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씨앗이 화분에 딱 심어졌을 때 이 흙이 좋아야 이게 잘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이 자궁이 비옥해야지만 어떤 임신이 잘 되고 또 잘 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성 불임의 경우에 이 흔히 말하는 밭이 비옥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밭이 왜 비옥하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여성의 자궁에는 피가 충분히 잘 유입이 되어서 피의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어떤 임신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피는 주로 여성의 자궁은 한방에서는 또 간과 같은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간 대사가 좋아야지만 이 자궁으로 혈액의 유입이 잘 되고 또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간에 이상이 오는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죠. 아까 제가 남성 불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해드린 스트레스 때문에 이 혈의 유입이, 피의 유입이 잘 순조롭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불임의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피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그럼 피가 왜 없을까? 최근에는 외모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피가 미처 고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무월경이다, 월경을 하지 않거나 자꾸 거른다. 이거는 자궁으로 내 몸에서 피를 다 쓰고 이게 혈이 자궁으로 또 모여져야 되는데 자궁으로 모일 만한 피가 자체가 일단 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궁이 비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그런 피의 부족 현상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의 불임 원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너무 비만한 경우에도 또 우리가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비만한 경우에는 자궁에도 그 습담이 끼어서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임신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랫배가 차가우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사실 최근에는 빈도수가 좀 적긴 한데요. 약간 낮은 퍼센테이지에서 이 정말 자궁 자체가 냉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아랫배를 만져보고 아랫배가 내가 차다. 제가 지난번에 늘 말씀을 드렸는데 밖으로 만져지는 게 차다고 그래서 안에까지 찬 경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랫배가 차가워서 임신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셔서 또 상담을 하시고 또 조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궁이 차가운 경우에는 당연히 자궁을 따끈하게 데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그 증상에 맞는 한약재를 처방해서 또 드시게 되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불임 환자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남성의 경우에는 남녀 공이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가 또 너무 지나치게 되면 정자의 수와 활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카페인 섭취 피하셔야 되고요. 또 공통적인 거는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르시게 되면 당연히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는 고환에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되셔야 되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약간 서늘하게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뭐 통풍 같은 것도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성생활이 너무 문란하시거나 그러면 자궁 내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심각한 그 불임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또 굉장히 조심해 주시고요. 최근에 또 이제 불임이 되시더라도 시험관 아기를 많이 시술을 받으시는데 시험관 아기가 한두 번 안에 잘 되시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아까 제가 언급한 남녀의 경우 이런 몸 상태의 밸런스가 잘 맞춰지셔야 그 시험관 아기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지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한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불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귀가 딱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